발표하실 내용을 한번 주시라 해가지고 제가 받아봤는데 슬라이드가 한 180장 정도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좀 줄여가지고 한 100장 정도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랬는데 아마 그 안에 초음파하고 뭐 그림이 많아서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 1시간 내로 아마 충분히 또 설명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번 보시고 또 중간에 또 이제 또 박상태 원장님께서 지도하시면서 또 하는 또 새로운 그런 연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또 저희들하고도 중간에 그 한번 연구를 해서 임상 실험 그 임상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 한번 외국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내용 또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강의를 좀 들어보시고 또 중간중간에 혹시 또 중간에 강의 중간이라도 궁금하시는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강의 마치고 나서 충분한 좀 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상태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자장님의 과찬 칭찬 소개 감사드립니다. 이때까지 저희들의 그 전리선에 대해서 수많은 이제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오늘 우리 의료계들도 단합이 되어가지고 만성 전리선염을 만성 골반통 증후군을 그리고 러츠 그리고 오버액티브 블레드 OAB에 대해서 정립하셔가지고 인정해서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또 지금 한의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한 10년 또 그 다음에 일중한의원 등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정립이 돼가지고 이 대체에 나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번에 여름에 10월 달에 저희들 독감절충을 하러 영원에 가봤는데 그분들끼리 참 당연히 잘 됐어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하시고 난 다음에 요양병원 그리고 주간보호소 이런 데 제가 직접 접촉하고 하니까 그분들끼리 좀 밴드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단합이 돼가 저희 1차 의료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남원 인구가 5,000명인데 많던만 하더라도 남자들이 2,500만 명이고 그 중에 500만 명 내지 1,000만 명을 줄인다 하더라도 1,500만 명을 우리 1차 의료에서 담당하시면은 경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이 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의학에 의한 만성전리선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이제 환자가 왜 안 낫냐 욕하고 때리고 협박하고 대전에서 2009년도 대학병원 비뇨기과 의사가 환자가 혈흔을 한계해주고 또 경기도 부천의 비뇨기과 원장도 진료에 불만을 품고 있는 환자한테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또 간호사님들도 돌아가신 분도 있고 지금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의사를 살해한 환자 모두 발기부전과 전리선 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이 조선일보 보고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어떻게 이 우리나라만 아니고 세계에서 내과적으로 비뇨기과적으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과적으로서는 만성전리선염은 죄송합니다. 만성전리선염은 극단적으로 치료가 어렵다. 해리슨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전리선염은 영원히 치료가 어렵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그렇지 않다는 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반드시 그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 1월 달에 비뇨기과에서는 흥미롭게도 전리선염 환자의 소변이나
전립선 마사지에서 염증세포나 세균이 있다 하더라도 항생제 치료가 듣는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 그리고 매기입니다. 매기. 3, 4개월 치료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게 치료도 되고 여러분이 관리하고 환자하고 친해질 수 있습니다. 만성전립선은 그리고 이 만성전립선 최근에 있어서는 방광염이 재발하거나 골반통이나 흉부 통증이 있을 때 전립선에 포커스를 두었는데 어떻게 치료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임상적인 무시감이 있는 중이고 정확한 원인과 치료를 모르는 현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전립선염을 구분하는 데서 만성 비세균성 전립선염, 만성 골반통 증후군의 원인이 구명되지 않았다. 구명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릴게요. 자가 면역 질환이 있다든지 내로의 전립선과 내로의 요역류, 바이러스 등 가술 등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다 나옵니다. 현재까지 치료법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전립선 소변 검사하고 전립선 마사지하고 염증세포가 있으니까 항생제 치료하고 이게 다인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지금은 안 되겠습니다. 전립선염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립선염은 해부학적 구조상 감염과 염증이 동반하여 생기는 유일한 우리 인체 장기였다는 겁니다. 만성 전립선염과 만성 골반통 증후군의 악순환의 고리의 용도가 있습니다. 외적인 요인은 세균, 성병균, 바이러스 등에 의한 외적인 요인과 내적인 요인에 있어서는 전립선 간의 순환과 사정 간의 순환, 그리고 스페르민, 그리고 DHT 이런 것들이 내적인 요인입니다. 그래서 해부학적으로 사정간과 전립선간을 잘 보셔야 되는데 좌측에 20개 내지 30개 전립선간이 있으며 양측에 20개 내지 3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정간은 좌우 두 군데 있기 때문에 이 사정간과 전립선간이 순환이 되지 않을 때 전립선염을 일으키고 전립선에서는 사정간에서는 만성 골반통 증후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전립선의 모습들을 보셨을 때 이 요로를 통해서 정낭 쪽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정낭에는 풍부한 영양소가 많습니다. 과당, 단당, 아미노시드, 아스코르빅이시드, 프로스타글란딘 이것이 있기 때문에 세균이나 성병균이나 바이러스나 곰팡이나 이 가기 좋게 딱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정자가 정관을 통해서 나오다가 사정관이 맥히면 정량으로 올라가서 만성 골반통 증후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건 증명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세상에 있어서 책들이 지금 전부 다 잘못되고 있는데 이제 선생님들이 우리 선배님들하고 우리 친구분들이 이 사실을 읽어나가야 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것으로서 오늘 이 사명감을 느끼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성 전립선염의 원인과 치료와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인은 외적인 요인으로서 감염이 있습니다. 성병, 세균, 바이러스, 진균 아주 잘 보여드리겠습니다. 내적인 요인에서는 염증입니다. 즉 맹장염을 일으키면 맹장염을 일으키듯이 전립선관과 사정관이 맥히면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게 스페르민이 이렇게 해가지고 정자가 맥혔을 경우에는 핵식세포, 대식세포, 다이킨 피큐가 증가됩니다. 그리고 DHT 이것이 전립선 비대를 일으키고 전립선 비대를 일으키게 된다면 PSA가 증가됩니다. 이 PSA도 증가가 줄어든다는 것도 다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리자입니다. 순환과 감염과 염증이 치료가 됩니다. 감염과 염증 치료가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순환과 관리를 하면은 배뇨장의 개선과 사정의 그 피감이 좋아지고 삶의 질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감염과 염증을 치료하고 난 다음에는 환자분들하고 관리를 하면서 사시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외적인 요인에 있어서는 감염입니다. 감염. 치료전에서 소변검사상에서 염증세포가 이렇게 많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립선의 마사지 검사상 농세포가 관찰되었고 배양검사상에서 나이제리아 고노리아와 그리고 PCR 검사상에서 클라미디아 트라코마티스 나이제리아 고노리아가 관찰되었습니다. 치료 후에는 소변에서 염증세포가 줄어들었고 전립선의 검사상
농세포트가 없어졌습니다. PCR 추적 검사에서 나이제리아 곤도레아와 클라미디아 트라코마티스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인유두종 바이러스, 우리가 자궁경부에 새길 수 있는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젤슨 마사지 후 배양 검사상에서 16분 33분이 관찰되었고 치료를 가져졌습니다. 그리고 진균 감염도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량액에서 MB검사상 칸디디아시스가 발견되었고 진료에서 칸디디아 같은 동종을 잘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 동반 치료가 중요한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성에서 우레아 플러스 물리꿈이 PCR 검사상 양성으로 나타났고 출혈 검사상 우레아 플러스만 음성이 되었습니다. 자궁경부에서 같은 환자의 지금 사진에 요 자궁 서비과 오수, 산부인과 선생님도 계시지만 오수에서 채취했을 경우 우레아 플러스만 양성으로 나왔고 배우자 치료를 하니까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전립선의 배양 검사에 있어서 이콜라이가 발견됩니다. 치료를 하면 좋아집니다. 그렇게 어떤 세균이든 성병이든 치료 안 되는 게 없는데 지금 안 된다고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에 있어서 이콜라이가 관찰되었습니다. 염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감염은 끝났습니다. 감염에 치료가 안 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걸 지금 명명백백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염증에서 소변검사상 염증세포가 증가되었습니다. 전립선의 검사상 농세포가 증가되었고 관찰되었고 전립선의 초음파검사상 결절과 불규칙인 결절이 비대를 관찰할 수 있었고 미국 국립보건의 에너지 증상 수치가 11하였습니다. PSA 검사상에서 27.19였는데 치료를 하니까 소변에서 염증세포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전립선의 검사상 농세포 덩어리가 없어졌고 초음파 검사상 크기가 줄어들었으며 PSA 추적 검사상에서 27에서 1.97로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PSA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선생님들도 잘 아시지만 피브릴로젠이 피브린이 되죠. 이 피브린에 의해 가지고 정자의 운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PSA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PSA가 커지고 막히고 돌되고 이러면 나가기 위해 자전자 운동하기 위해서 자꾸 증가되는 건데 그걸 치료주면 당연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21.16였는데 한 달 반 만에 2.03은 줄어들었습니다. PSA 걱정할 필요 없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감염과 염증을 치료하게 되면 순환과 관리를 하게 되면 예류장의 개선과 극치감이 증가되고 삶의 질이 좋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치료 후에 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립선 울혈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세균, 성병균, 바이러스 등 여러 가지에서 전립선 강과 사진관이 손상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그 특히 많은 세균, 성병 중에서 우레아 플라스모레쿰, 이콜라, 엔테로코커스, 클라미디아 트라코마티스 이런 것들이 후유증이 많습니다. 그 후유증을 관리해주면 되는데 그 후유증을 보고 치료가 안 된다 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해가 전립선 울혈이 심했을 경우에는 농세포 덩어리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관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농세포 덩어리가 사진관 낭포가 생기면 치료하면 사진관 낭포도 좋아지고 그리고 전립선 간 구멍이 막히면 전립선 결석이 생깁니다. 전립선 결석이 생기는데 치료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으면 커집니다. 순간적으로. 이것이 나중에 우리 삶의 남자들의 삶의 비참함이 여기서 다 반드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잘못될 건지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 후유증입니다.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좌측 사생간에 결석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는 병원에 자료를 정리하면서 이것을 완벽하게 해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것이 떠오르더라고요. 표적 치료를 할 수 있더라고요. 표적 치료. 이건 제가 처음으로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또 NIH가 25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미국의 국립보건원의 정상 지수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적으로 활발한 사람인 경우에는 여기에 정량액이 잘 못 빠지고 했을 경우에 사정관액이 못 빠지고 하면은 정상 지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쪽만 생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균에 따라서는 양쪽으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걸 관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결석도 생길 수 있고 저런 결석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맥히면은 염증세포가 증가됩니다.
그리고 맥히게 되면 사정관이 맥히면은 우리가 선생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출과 사정이 있죠. 사출했을 경우에 고안에서 있는 정자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그 정관의 팽대부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망을 요도섬에서도 나오고 전리순액에서도 전리순액이 나옵니다. 정랑에서도 정랑액이 나옵니다. 그러다 고안에서 나온 정자가 팽대부에 있다가 어디로 올라가느냐? 정랑으로 올라갑니다. 이 정랑 올라가서 자기도 살려고 그래요. 이 정자가. 그러다 보면 여기가 팽창이 되죠. 팽창이 되면 만성골반통증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둘 경우에 유착이 되고 딱딱해지고 돌도 되기도 하면서 혈전액을 초래합니다. 그럼 치료하면 좋아집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초음파상 밖에 있는데 이번에 저도 메디슨에서 저희 삼성으로 바꿨는데 이 삼성 메디슨을 하니까 제가 염증이나 감염에 이것은 상상을 하고 연구를 하였는데 증명이 되더라는 걸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도 좋아야 되겠다는 걸 느끼고 있고요. 동맥경화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 왜냐하면 이것도 우리 삶에 있어서 상수도 중 하나인 동맥경화가 이거 관찰하시고 제일 밑에 있는 게 제일 먼저 생기죠. 그 외에 이제 협심증, 그다음에 뇌경색, 뇌출혈 등이 생길 수 있겠지만 다음에 이야기 드리기를 하고 선생님들 더 잘 알죠. 치료 드리니까 좋아졌습니다. 여기서 재발 만성 전립선염의 만성 골반통증의 복합 물리치료에 대해서 우리 자장이신 정선효일 교수님을 모시고 이 연구를 하였습니다. 논문 발표를 하였는데 기존 고시적 치료, 항생제 치료 및 절선 마사지하고 복합 물리치료가 증상 개선과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였습니다. 그룹에 있어서 세 그룹을 나눴습니다. 절선 마사지하고 그 다음에 염증세포에 대해서 항생제 치료하는 그룹을 고실적 그룹이라고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거기에 복합 물리치료하는 경우하고 그 복합 물리치료에 배우자 치료까지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세 군데에 대해서 나눠서 치료했습니다. 2002년도에 했습니다. 2002년도에서 하고 2012년도 다시 하는데 거기서 분사분석법에 의해서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치료 전에 환자의 동의서를 작성하고 의학적 검사를 하였으며 세분 배양검사, 소변 배양검사, 전립선 초음파검사, NIH, CPSI, 미국 국립보건의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복합 항생제로서는 박트린, 옥시사이클, 퀴놀론 기본적인 항생제를 썼고 마사지를 요구가 있으며 복합 물리요법으로는 고주파, 저주파, 초음파, 충격파, 자기장 치료, 프로세라, 온열요법, 프로세스머의 지시 등을 사용하였습니다. 약물요법서는 알파 블로커, 하루나를 사용하고 5알파 차단제를 사용했습니다. 배우자 동반 치료에 대해서는 이런 근무를 우리 정선배 교수님 참조하셨습니다. 최신 약물요법서는 지금은 우리 여기 보령의 스폰서라서 꼭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죠. 하루날 알파 블로커를 사용했고 8알파 차단제 그리고 지금 최신 약으로서는 미라베그론, 베타미가와 베시키아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 또 미라베그론, 베시키아가 있고 다른 건 복잡하게 아실 필요가 없고 교감신경에 작용해서 방광 면적을 넓혀줍니다. 그럼 방광 면적을 넓혀주면 오줌에 저장이 많아지죠. 저장이 많아지면 급박료, 빈뇨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아셔야 될 것이 연경에 평활근을 이완을 시켜가지고 혈류를 촉진시킵니다. 그러니까 발기가 잘 됩니다. 이 생식기에서 두 가지죠. 배설과 발기가 해결이 되면 환자분들은 만족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발기 보존을 해서 어떤 각종의 풍력 현상 및 증이 사라지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베타미가가 하루날디를 병력 치료하니까 삶의 정상 지수가 저는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날디는 알파1, 요도에서는 알파1A, 1B, 1C, 1D가 있는데 알파1과 알파1D에 주로 작용해가지고 원피에 있어서 혈관 수축 작용을 하고 저혈압으로서 어지럽다는 것에 낮춰줘서 처음에는 이런 것들을 여러 선생님들 많이 경험하셨을 때 이런 것을 미리 사실에 말씀드리고 저녁에 먹는다라든지 요거를 확장시켜가지고 전수를 확장시켜가지고 사정관을 확장시켜서 증상 개선할 수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 환자들이 떠나는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20대 연령별로 이 논문을 작성하였고 치료기간 그리고 NIH 정상지수 그리고 치료 전후 통증 호전 정도 여러 증상 호전의 정도 삶의 질 평균 정상 호전 정도 이런 것들을 했을 때 평균 연령과 복합 물리치료를 했을 때 차이가 있었고 치료기간도 차이가 있었으며 그 다음에 우리가 복합 물리치료와 배우자 치료를 했을 때에 동반치료 증상 개선 정도가 가장 좋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복합 물리치료를 만성 골반통증 환자에 썼을 때 고식식 치료와 아직 병행을 하게 되면 모든 치료기간을 단축시키고 삶의 질을 증가시켰습니다. 치료에서는 선생님들 침습적 치료와 비침습적 치료가 있습니다. 침습적 치료에는 채소 침습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가 있습니다. 채소 침습적 치료에는 레이저 치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검사도 거기 들어가죠. 채소 침습적 치료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잘못된 것을 말씀드리면은 저는 그대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는 사실은 이 사정간에 지금 석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만성 골다부터 지금 굉장히 심해가 앉아있지를 못했어요. 시작이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부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요도로 지금 그 오줌이 치어 들으면 절순간 구멍이 전부 다 역선이 돼가 만성 골반통증으로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조직검사해가 영원히 낫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울혈, 출혈이 됩니다. 침술적 치료, 수술적 치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죄를 없애버렸는데 정량의 순환이 되지 않게 됩니다. 망울혈세는 순환도 되지 않고 이래가지고 저희 병원에 왔습니다. 오셨는데 지나고 난 다음에 암이 재발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조사를 다 해보니까 이콜라이가 많았습니다. 이콜라이 이거를 먼저 치료하는 게 우선인데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제가 3월달에 오셨는데 주민등록번호 치니까 9월달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꼭 아셔야 될 게 절성암을 가지고 사망할 수 있으나 절성암으로 사망하지 않으니까 겁을 낼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식적 치료의 합병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절성 마사지하고 항생제 치료했을 때에 이 사정간에 맥힘이 생깁니다. 결석이 생기고 절성간이 맥히면 절성 결석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 정량이 잘 못 나가니까 혈정액이 해가지고 43살에 결혼해가 46살에 이혼을 했습니다. 얼마나 삶이 비참해지는지 말로 표현 못합니다. 그리고 90년생이지만 성생활이 왕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정간이 맥히니까 절성 결석이 있습니다. 연세대학병원 가니까 요거를 자를 수가 있는데 애기 못 가질 수 있겠다. 걔가 저한테 왔습니다. 여기 절성간이 맥히면 절성간이 이렇게 결석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정간이 맥히면 구안이 미술 정도 생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밝혀진 이야기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정간이 맥히게 되면 우리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방광쪽으로 이렇게 자라 들어갑니다. 그리고 점점 커지게 됩니다. 이게 61g이죠. 그러면 97g으로 자랍니다. 이게 절순간이 맥히면 앞으로 우리 운명, 남자들의 운명은 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직 검사했는데 97g에서 한 달 치료하니까 70g으로 쭉 줄어들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게 자꾸만 이렇게 딱딱해지고 절순간,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기서도 또 기억하셔야 될 게 선입니다. 절선은 이하선, 편도선, 갑상선, 선은 발이 맥히면 안 되는 겁니다. 발이 맥히면 다 이렇게 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으로의 운명인데 절순간이 맥히면 전부 섞여야 됩니다. 성생활 안 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를 순환을 시켜주는 거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친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평생 같이 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시적 치료와 복합 물리치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정간이 맥혀가지고 정량에 암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치료하니까 이렇게 깨끗해졌습니다. 얼마든지 깨끗해가지고 치관이 걸릴 수가 있어요. 헬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9세 남자입니다. 하복부 통증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만성 골반통 증후가 있으니까. 그리고 발기부전이라고 써봤습니다. NIH 10회에서의 증상이 18점이었습니다. 여기에 죄송합니다. 사정간이 맥혀가지고 결석이 된 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성생활이 왕성하니까 여기가 점점 커지는 걸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초음파기를 들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표적 치료를 합니다.
표적치라니까 지금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배양상에서 막히면은 아까 같이 염증이 생긴다 했습니다. 귀액균이라고 우리 이병자에서 이야기하셨죠. 슈더모스 같이 생깁니다. 이학적 검사상 남성 호르몬은 괜찮아요. 그런데 DHT가 200대입니다. 제가 대구에서 제가 처음 알았고 우리나라에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DHT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BPH를 일으킵니다. 이것이 더 적게 되면 내 보낸 힘이 적어요. 내 보낸 힘이 적으니까 자꾸 숙회가 되고 맥히면 염증이 생기고 악순환이 되풀이됐습니다. 그리고 약에 있어서는 베타미가를 사용했습니다. 방광 면적을 넓혀주고 그다음 하루날 뒤로서 요도를 넓혀줬습니다. 항생제 썼습니다. 복합 물리치료했습니다. 지금 아주 좋아져서 오늘도 오셨는데 입이 하실이 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 같은 경우는 배뇨장애 있고 요도에 통증이 있었습니다. 혈증액이 있었고 22점에서 치료하니까 좋아졌습니다. 좋아졌는데 또 성생활이 왕성하니까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관리해드려야 되죠. 예, 테스트스테론이 4.2입니다. 아까 부분하고 같은데 DHT가 이게 1,800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성생활이 왕성한 겁니다. 이래서 자꾸만 그쪽에 사정관이 맥히다 보니까 오는 겁니다. 그래서 배양검사상 엔테로코커스가 있었습니다. 엔테로코커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타필로코커스 그 다음에 그 클라미디아 트라코마티스, 우레프로스마 이런 것들은 후유증이 생깁니다. 그 후유증을 해줄 수 있는 게 복합 물리치료라는 거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치료하고 나니까 여기에 사정관이 맥힌 것을 있습니다. 치료했고 약은 베타미가 50ml, 파르날지 0.2ml 지혈제 썼습니다. 혈증액이 나와가지고 복합 물리치료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배양검사상에서 엔테로코커스는 좋아졌는데 귀액균이 막혀 있으니까 슈도모너스 또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치료하니까 이렇게 감소되고 있어서 이분은 그 사정관을 잘라가지고 뭐 애기가 못 가져준다고 쫓아 내려왔는데 자주 못 오죠. 그런데 이렇게 좋아지고 열심히 하면 좋아질 겁니다. 이런 복합 물리치료, 이게 복합 물리치료가 있고 우리 여기에서 저기 그 아까 있는 여기입니다. 저는 아무 대가 없이 선생님들한테 이걸 제가 혼자서 사실은 저는 20년 넘게 매일 그 국제어렵기 전사 몇 년마다 국제어렵기 전시 때마다 혼자 올라왔습니다. 혼자 새벽에 4시 일어나가지고 동대구역에서 내미국 상국 사먹고 올라가다 내려오는 길에 우리 정승규 교수님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맥주 먹은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낫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중에 지금으로서는 최신 복합 물리치료 이거 다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래서 일단 초음파상에 있어서도 이번에 함으로써 제가 가설을 세웠던 게 증명이 됐습니다. 돌게는 영상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클릭해 주시겠습니다. 마우스. 요거는 이제 저기 비트롤로 한 겁니다. 비트롤로 했을 때 아까 같이 결석을 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짧게 편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오래된 돌은 또 잘 안 부사집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표적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부터 부탁드립니다. PSDX 사이즈. 여러 선생님들 꼭 이거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케겔 같은 경우는 좀 약합니다. 한번 클릭해 주시겠습니다. 너무 근데 제가 요겁니다. 클릭. 예, 이렇게 해주시면은 제가 허벅지, 꿀벅지를 지금 필요로 하거든요. 이 PSD 엑서사이즈 하시면은 뭐 이게 여러 가지 모든 병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스티브 잡스도 췌장암에 안 걸리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연구에 있어서 만성 골반도적 환자는 기존요법에 의한 병용할 것을 환자 증상을 개선을 하고 치료 기간을 단축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이걸 함으로써 경영과 앞으로 대한민국의 전리선의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